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40년 가까이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40년. 그 40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더 이상은 혼자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수 없을 것 같아. 당신이 지금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 아니라 우리 둘 다 어른으로서 각자 경제적 책임을 지자는 거야. 내가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일자리를 구해봐. 65세 남편이 60세 된 아내에게 다시 일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말이 돼? 내가 평생 당신과 아이를 위해 희생한 것은 생각하지도 않나 봐. 희생! 나도 평생 희생만 했어. 이제는 서로 공평하게 살아보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세가 된 남성재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왜 4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에게 각자 벌어서 살자고 선언하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아내는 20대 후반에 만났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 들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저희 둘 다 직장인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결혼 직후 아내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여보, 일을 그만두면 우리 경제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우려를 표했지만 아내는 바로 퇴직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전업주부로 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나는 가정에 충실하는 주부가 되고 싶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결혼 후 3년이 지나서야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내는 일도 하지 않고 육아도 없이 집에만 있었습니다. 물론 집안일을 했지만 두 사람의 살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태어나고 나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저는 아내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타임이라도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 번 권유했습니다. 여보, 아이도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시간이 좀 생기지 않았어?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서 일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하지만 아내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당신은 전업주부가 노는 줄 알아?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당신은 밖에서 일하고 오면 끝이지만 나는 24시간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어. 이런 대화는 점점 더 많아졌고 우리의 가치관 차이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때는 제가 낮에 회사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야간 택배 일까지 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겨우 눈을 붙이면서도 가족을 위해 일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일상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 딸 학교 행사에 다녀오고 집안 청소하고 빨래하고 당신은 몰라.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누구에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저 가장으로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더 서글픈 것은 퇴근 후에도 육아와 집안일은 제 몫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자신이 이미 하루 종일 가사노동을 했으니 저녁에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근 후에도 딸의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하고 때로는 빨래까지 했습니다. 딸이 자라면서 교육 문제로 아내와 더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내는 딸을 좋은 대학에 보내겠다며 여러 학원과 과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딸은 꼭 서울의 좋은 대학에 보낼 거야. 내가 책임지고 키울게. 아내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지만 그 비용은 모두 제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리한 요구에 제가 반대 의견을 내면
아내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돈을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해서 우리 딸이 더 좋은 과외를 받지 못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딸의 미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항상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버지로 취급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결국 딸은 서울의 전문대에 진학했습니다. 아내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고 여전히 제 탓을 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더 벌었더라면 우리 딸이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딸은 대학에 가면서 자취를 시작했고 점차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집에 딸이 없어지자 아내와 둘만 남게 되어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직장에서 젊은 상사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습니다. 30년 넘게 일해온 회사에서 젊은 상사가 저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대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그날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하지만 아내는 TV 드라마에 집중하느라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장면이니까 나중에 얘기해. 결국 그날 밤 제 고민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운동하러 나갔고 저는 혼자 아침을 챙겨 먹고 출근했습니다. 점점 가족 안에서 소외감을 느꼈고 제 존재 가치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저는 노후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퇴직 후에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여러 자격증을 알아보고 퇴직 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았죠. 여보, 나 퇴직하면 경비원이나 택배 일을 계속할까 생각 중이야. 아니면 요즘 배우고 있는 컴퓨터 자격증을 따서 다른 일을 찾아볼까 하는데. 하지만 아내는 노후에 대한 고민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당신이 은퇴하면 집안일을 같이 해야지. 나는 평생 집안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신 차례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지금도 퇴근 후에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은퇴 후에는 모든 집안일을 해야 한다니요. 정작 아내는 노후에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우리의 노후 생활을 함께 꾸려갈 건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부양했지만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가져오는 월급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제 고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고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아내는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쇼핑을 다녀온 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밥을 차려 먹은 후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3박 4일 일정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챙겨 먹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가까이 묵묵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이는 거야? 내가 평생 이 가정을 위해 희생했는데 당신은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어? 아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 잘못한 게 뭐냐고? 당신은 40년 동안 일한 적 없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았어. 딸이 독립한 지금도 여전히 본인의 생활만 즐기면서 나보고 은퇴 후에 집안일을 하라고? 이건 공평하지 않지. 아내는 화를 내며 대응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과 딸을 위해 희생했어.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몰라. 당신이 돈을 벌어왔다면 나는 가정을 지켰어. 그게 우리의 역할 분담이었잖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할 분담. 그런데 왜 퇴근 후에도 내가 집안일을 했지? 왜 내가 아이 숙제도 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있어? 당신이 말하는 역할 분담은 당신한테만 유리한 거였네.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딸도 독립했는데 당신은 뭘 위해 전업주부로 있는 거야? 우리 집에 아이도 없고 집안일이라고 해봐야 두 사람 살림인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침묵이 흐른 후 저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 뭐라고? 그래. 이제부터 우리 경제 생활과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자고. 당신도 일을 구해서 자신의 생활비는 스스로 벌고 집안일도 반반씩 나눠서 하는 거야.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는 거야? 이혼이 아니라 공평한 관계를 만들자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생활비를 책임지지 않을 거야. 3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일자리를 구해봐. 아내는 격분했습니다. 65세 된 남편이 60세 된 아내에게 갑자기 일하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계속 일을 했다면 지금쯤 어떤 위치에 있었을지 생각해봐. 경력도 있고 연금도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당신은 그런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어. 이제 와서 나이 들었다고 일을 못한다는 건 변명에 불과해.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말없이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냉전 상태가 계속되었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주가 지난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응, 그렇게 생각해.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나이야. 당신도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해. 아내는 한동안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자리를 알아볼게.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야. 괜찮아. 처음부터 무리하게 정규직을 구하라는 게 아니야.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봐.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천천히 시작하면 돼. 그렇게 아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력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제가 도와주었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60세라는 나이 때문에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 나이에 누가 나를 뽑아준다고 생각했어? 포기하지 마. 계속 찾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야. 저는 아내를 격려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둘 다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동네 베이커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자신이 번 돈이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내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어때? 오랜만에 스스로 번 돈을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이상해. 이렇게 적은 돈인데도 내가 직접 벌었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뿌듯하네. 그날부터 우리 집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일하는 날이면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저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정말 바빴어. 그래도 내가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더라고. 저는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월급에서 집세와 공과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신의 용돈과 식비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월급이 적어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자신의 소비 패턴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새는 불필요한 쇼핑을 안 하게 되네. 내가 직접 번 돈이라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장 큰 변화는 집안일 분담이었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요리하는 날에는 당신이 설거지를 하고, 당신이 요리하는 날에는 내가 설거지를 하는 방식으로 해보자. 청소도 각자 자기 구역을 정해서 하는 거야. 처음에는 아내가 불만을 표했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는 자신이 하는 일에 더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면서 설거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집안일을 도와주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아내가 제 노력을 인정해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우리 부부의 관계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베이커리에서 인정받아 근무 시간이 늘었고 그에 따라 월급도 조금 더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돈으로 옷이나 화장품을 살 때면 아내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이건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어때? 나한테 잘 어울리지? 저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활기찬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후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퇴직금과 연금으로 어떻게 생활할지 계획을 세웠고, 아내도 자신이 일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저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소박하게 여행도 다니면 좋겠어. 내가 번 돈으로 당신과 함께 여행을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아내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한 결정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딸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왔을 때 딸은 달라진 집안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엄마가 베이커리에서 일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아내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경제적 독립을 요구했을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내는 가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저도 때로는 참지 못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저는 65세, 아내는 60세입니다. 앞으로도 긴 노후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 혼자서 모든 경제적 부담을 지고 가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는 마침내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다닌 회사를 떠나는 날, 아내가 직접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직접 베이커리에서 만든 빵을 들고 있었죠. 이제 진짜 은퇴하는 거네. 축하해,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아내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들어보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고마워. 당신도 이제 직장인으로서 많이 고생하고 있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요리해볼까? 내가 배운 레시피가 있어. 그렇게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살면서 처음으로 함께 요리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경제적 독립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불만만 쌓인 채로 살고 있었을걸. 당신은 집안일에, 나는 경제적 부담의 무게에 짓눌려서.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처음에는 당신이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의 결정이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 나도 이렇게 내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당신의 고생도 이해하게 되었으니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더 함께 할지 모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결혼 생활이란 서로의 희생과 존중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너무 많이 희생하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결국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저는 아내와 함께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부담을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함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때 용기를 내어 이제부터 우리 각자 벌어서 먹고 살자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 관계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깁니다. 60대, 70대가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변할 수 있고 관계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왔다 하더라도 언제든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혼 생활에서 경제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더 중요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함께 경제적 책임을 나누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때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를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